자,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죠? 자, 이제 우리 대인관계 우리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교시 때 임파먼트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임파워먼트 장애인을 거꾸로 하면 임파워먼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4차원적인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이 리더십에서 무엇이 또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도적 변화 이끌기 뭐냐?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인 관리자의 역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하게 되는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때 그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때 결국 그것을 하는 이유는 변화를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를 예상하고 변화가 된 것을 여기에 있는 이 구성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도태를 하면서 결국 거기에 있는 리더인 여러분들까지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순리적으로 변화가 감지되면 이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를 시킬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들 뭐가 생기냐?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 조직 이론, 조직 원리, 조직 생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뭐랍니까? 택시 타는 여러분들한테 택시 타고 이동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그래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뭡니까? 전염이 걱정돼서 밀폐된 곳 가기 싫잖아요. 택시를 많이 꺼렸단 말이지. 근데 이러한 변수 때문에 택시 타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더 큰 뭐 그러니까 버스나 아니면 밀폐되지 않는 뭐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타게 돼. 그럼 굉장히 힘들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저항인 거예요. 저항. 변화와 그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상반되는 저항. 변하기 싫어하는, 관성에 위배되는, 하던 거에서 탈피되는,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저항이라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이끌어줘야 돼. 그냥 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되기 전에 이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려면 내가 먼저 변화를 시키고 순응하고 앞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노력해야 돼. 연습입니다. 변화에 대한 또 그 경험 효과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제 그 변화 관리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뭐 단계야 뭐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더 나눌 수도 있지만 큰 틀로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변화를 먼저 변화한다 그러면 대부분들은 내가 새로운 걸 또 준비해야 되고 지금까지 한 게 없어지고 또 뭔가 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그 수동적 기계적 관점의 생각을 하게 되니 여러분들이 싫은 거야. 대부분들은 다 그래요. 통념적으로. 근데 이것을 이해해 보세요. 왜 변화를 해야 되나.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이해할 때 이제
세 가지 퀘스천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좋은데, 첫 번째, 변화가 왜 필요한가? 왜 변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더 윗단인 거지. 이제 이것을 알면, 아, 지금 이거의 변화 말고 다른 것도 변화가 되겠구나. 예를 쉽게 생각하면, 또 뭘 예를 들까요? 뭐 자동화, 그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게 요즘엔 다 자동화로 되죠. 자동화로 될 때 무엇이 변해야 되지? 아, 그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 뭐다? 편해지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다른 부분도 다 변화시키니까. 그죠? 이 부분.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다음, 변화는 모두 좋은 것인가.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닌 내 관점, 내 포지션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보자는 거지. 물론 다 100% 변화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직의 움직임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감지되고 변화가 예견이 됐을 때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죠. 변화를 이해했으면 변화를 인식하라. 자, 뭐냐? 이게 진짜 건설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필요성이 조직에서 시작이 된다면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개방적 그리고 객관적 개방적과 객관적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객관적 자세 유지는 내가 뭔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니까 상대방은 그거에서 또 저항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 그 다음에 조직적 관점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이 각각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을 때 각각 구성원들의 하나하나의 관점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바뀐다는 걸 생각하는 리더는 그거는 자기 오판일 수 있고 그게 자기 아집일 수 있어요. 여기서 꼭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잘 경청을 해본다면 거기서의 이제 특이점이나 또 보완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기게 돼요. 잘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당연하죠. 변했을 때 무엇이 돋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을 꼭 어플라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속도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 변하는데 빨리빨리 안 따라온다 이런다고 이것을 이제 뭔가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촉박하게 상대방에게 기회와 이런 것들이 안 준 상태에서 막 진행을 하면 그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그 변화는. 그러나 다음번 변화와 계속되는 변화에 그 상대방이 적응과 상대방이 그 뭔가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그 리더의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마지막엔 수용하라. 이 부분이 이제 효과적인 변화 관리의 3단계가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 부분에서 이 리더십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 관리 능력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 넝쿨들이 있어요. 이 넝쿨들.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넝쿨을 보면 이 화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뭐 푸르르다, 뭐 생기가 넘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 갈등이라는 거와 이 넝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잘 봐봐요. 뭐죠? 배 꼬여 있죠. 배 꼬여 있죠. 꼬여 있어요. 꼬여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느꼈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느꼈던 이 갈등들을 가만히 보면 엄청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덜 꼬여 있으면 잘 풀릴 거고 아주 엄청 막 배배 꼬였다 그러죠. 배배 꼬였다. 이게 바로 배배 꼬인 거예요. 배배 꼬인 거를 풀려면 가위로 잘라서 푸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하나하나 꼬였던 걸 역순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갈등 관리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관리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하냐. 가만히 보면 직장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다. 왜 원만히 조절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원만히 조절되지 않으면 갈등의 당사자 중에 갈등 당사자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힘이 약한 사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전투력, 멘탈 이런 거에 속도, 모든 업무적 환경과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 약자, 전투력 약한 사람, 밑에 포지션인 사람은 갈등의 대상자 중에 피해를 봐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아웃이 돼. 힘들어. 못해. 그 조직에서. 거꾸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원만히 조절이 하지 않으면 뭔가 개인적 관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 관점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적으로 일으켜. 그래서 이거를 뭔가 갈등 관리를 매뉴얼적 관점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조직에서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뭐가 있냐? 갈등 관리를 잘하잖아요. 갈등을 잘 해결하잖아. 그러면 뭐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그죠? 이게 뭐냐면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더 친해지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관계가 더 개선되고. 그게 뭐냐면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시스템이나 로직이나 관계에서 잘 안 되고 매끄럽지 않았던 거지. 계속 그게 쌓여.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갈등이 터져. 그게 갈등이 해결이 돼. 자, 이 과정을 잘 봐봐요. 해결이 돼버리면 이 앞에서 뭔가 아쉬웠고 목말랐고 뭔가 찜찜했던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관계가 기존에 없었던 상황과 느낌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직과 그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갈등 관리를 하게 됐을 때 더 좋아지는 관계가 연출될 수 있다. 그게 또 희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윈윈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면, 뭐 칡농쿨의 갈등나무 등, 그죠? 이게 이렇게 다 뭉쳐서 결국은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 상태를 얘기해요. 그죠? 개인인과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 간에 잠정적 또는 현재적, 여기도 뭐 기존, 아주 미세한 시작부터도 포함되겠죠. 그들이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 이게 참 심리적 상태라는 게 또 어렵죠. 왜? 왜 어렵죠? 여러분들? 보이지가 않아. 눈앞에서 딱 그것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아. 정리가 또 잘 안 돼.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렵고 미묘하고, 참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 능력이 생기거나 이 능력이 막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갈등 관리죠. 물론 이 리더십적 관점도 쉽진 않지만 이것도 참 쉽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갈등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요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단연 여러 가지 이따 뒤에 우리 관점이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 상대방의 내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갈등 관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면 경청을 한다. 경청을 하면 뭐가 달라진,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생기냐면, 잊지 마세요. 정보가 생겨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의 내용을 경청하고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정보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뭐가 문제지? 이거가 시작부터 잘 된다면 갈등이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이 예전부터 잠정적으로 현재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아예 갈등 자체를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잠재울 수 있다는 거지.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그럼 그 경청이라는 걸 얘기해 보지. 여러분들 경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보통 사람은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죠? 내 얘기, 내 자랑. 첫 번째는 나의 치부를 말하고 싶진 않죠. 그러나 다들 나 어제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 좋은 거 먹었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을 하죠. 다시 또 보면 우리 그 여러분들 예전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있다가 그게 활성화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나랑 릴레이션십이 돼 있고 연결이 커넥트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일생활이 다 오픈이죠. SNS죠. 요즘에 또 인스타도 굉장히 또 엄청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또 SNS를 하죠. 그게 잘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정보도 없지만 많은 갈등도 얻어요. 내 자랑, 나의 뭔가를 알려주고, 물론 좋은 정보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어느 사회의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이것을 이용을 할 때 그 환경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 시스템을. 이런 걸 보면 사회가 점점 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상대방한테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 또 격차에 대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지. 아, 나는 나 정말 저거 10만 원짜리 뭘 먹고 싶다. 근데 누가 먹었대. 와, 참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반대로 무의식적으로는 아,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 부럽다.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나는 왜 못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 자체가 참 비효율을 양성하는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도 관점에 따라 틀려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대의 정보를 잘 들어서 그 부분을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부분을 잘 관리를 한다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갈등 관리를 의 특징이나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나 조직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면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다.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을 잘 쪼개서 보면 간단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 달려요. 그죠? 뭔가 액티비티 해요. 체계적으로 막 돌아가요.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100개 만들었으면 올해는 110개를 만들어야 돼요. 120개를 만들어야 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더 매년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돼. 새로운 무엇인가. 안 했던 무엇인가. 이게 아까 봤던 뭐죠? 변화요, 변화. 변화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죠? 저항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갈등을 야기해, 갈등.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갈등 현상이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씩 곱씹어 보면 그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리더십에서 변화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서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변화를 잘 처리해야 되는 이유고,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면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나오겠지만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몰라, 알아서 해. 알아서 되겠지. 너 혼자 하다 마라. 이거는 나중에 더 큰 화를 항상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가 된다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조직의 발전에 저해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잘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잘 해결됐을 때 새로운 의사결정과 새로운 방법과 더 좋은 관계가 생기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음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의 영향을 받은 조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 함양이 필수적이다. 자, 갈등의 원인 파악. 이게 이 중에 제가 아까 가장 팩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경청을 하게 되면 이 원인을 정말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청할 때 방법이 또 엄청 많은 방법이 있죠. 무조건 듣고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것을 유도해서 일부러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걸 꼭
봐야 돼요. 능동적. 이거를 수동적으로 하면 경청도 안 할 거고 그냥 뭔가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다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방치가 되고. 이 능동적으로 꼭 돼야 돼. 수동적인 것은 100% 완결이 아니다. 아무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조직은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잠재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갈등 관리를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 관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갈등 해결이 아니고 갈등 관리 능력. 그죠? 그래서 항상 발생이 되니 두려워하지 마요. 그리고 시작을 알면 시작에 그 미묘한 뭔가 틀린 게 있다면 꼭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갈등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 조직의 생산과 비전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럼요. 아무리 내가 시스템이 좋고 뭐 시설이 좋고 해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놨어도 그 내부적에서 여러 가지 이유의 갈등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안 돼. 이건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전이 실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